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오늘 1.4%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 끝났고요. 이번 주에는 많은 일이 있었죠. 월요일 날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고 미증시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다 뒤로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하는 구간에서 가장 강했었던 종목은 바이오, 그리고 조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이슈 이런 부분을 달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어떤 이슈, 호재, 그렇죠?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시세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시세 적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수급이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목별로도 차이가 나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의 보유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즉 외국인이 계속해서 좋아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종목은 안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보면 성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성장은 이익률 자체, 마진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진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없죠. 엔비디아가 아닌 이상이에요. 자,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볼륨이 늘어나야 돼요. 그쵸? 지금 계속해서 이익률은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익률 기준에서 보면 34%, 32%, 30%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중요한 건 매출이 늘어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늘어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이익률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쵸? 자, 이런 이 종목에 대한 그리고 실적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은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리고 또는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즉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실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 쭉 올려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자, 주주 현황을 보면 삼성물산이 7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2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그쵸, 여기 삼성물산 있죠. 자, 그럼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삼성물산은 정확하게, 그쵸, 이재용이 34% 이렇게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그룹에 뭔가 좀 그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보이는 부분이죠. 그걸 또 한 번 이 확인을 하려면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삼성생명보험이죠. 그럼 삼성생명, 여기도 보면 삼성물산.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된 순환출자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상의 이슈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것들이 전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조금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에 대한 성장세, 요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상승, 강세, 그쵸? 강세를 보이는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폭락하고 반등하고 매도한 결과 2.7%, 그렇죠? 폭락한 것 대비해서는 뭐 적은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정도 수익 본 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폭락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B 매수만 있죠. 이런 식의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다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나요? 매수 잡죠, 그렇죠? 정확하게. 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분명히 제가 타점을 잡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우리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인데,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고가 구간,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 이틀 전에, 그쵸? 이틀 전에 제가 매매하고 매도한 결과 3%대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들어갔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수급 관련해서도 보면 최근에 보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면, 그쵸, 뭐 많이는 아닙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한 6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어저께도 5,1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폭락한 날은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락했었던 8월 5일 날에도 200억 정도의 외국인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점.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모두, 그쵸, 하루짜리 이슈로 끝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다? 고가 돌파, 그쵸, 돌파하는 구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돌파하는 구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파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맞춰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미래 가치가 좋아질 만한 부분,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에 묶여 있으면서 이 안에서 이쪽,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뭔가 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볼 수가 있다. 아직까지 상속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을 때 뭔가 불편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내용을 모두 다 끝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상승하는 과정에 초입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한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쵸,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소통방에서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수급 관련된 내용, 차트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모두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죠.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태성과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상승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뭐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제 고가를 돌파하는 딱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른 종목에서 찾았을 때 단 며칠 만에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제가 소통방 그리고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고, 소통방에서는 제가 실제 타점에 대한 공유를 하고요. 라이브에서는 매매 기법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장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고가 돌파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구조 개편이 거의 뭐 완료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지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쵸, 밸류업 관련돼서도 여기 액면 분할, 그쵸, 주식 분할이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고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세보다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점. 자, 그렇다는 건 선반영 구조에 철저히 맞춰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았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이런 내용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단기 보유 전략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할지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